보통 우리가 중학생 때 이게 미성년자니까 그때 이제 보통 뭐 이제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원래 중학생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보통 동네마다 보면 우리나라 또 산이 많잖아요, 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뒷산에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근데 이 정자가 조금 올라가면 바로 나타난 정자가 하나 있고 한 15분 정도를 걸어서 좀 더 올라가면 또 중턱쯤 가서 또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늘 이제 거기서 술판을 이렇게 벌려서 술을 마시고 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저 술을 잔뜩 사가지고 근데 올라갈 때 이제 늘 이제 산 그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그걸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놈이 다 들고 올라가기로. 아, 네. 네, 다 같이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느니, 한 놈이 몰아서 고생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놀이의 일환이죠, 그게. 재현님 그때 가위바위보 같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보통 짱들은 안 하잖아요. 네, 좀 미안하죠. 그래서 하는 친구한테 좀. 그날도 이제 뭐 잔뜩 사들고 이제 어떤 놈이 하나 걸려가지고, 이 뻘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늘 이제 가던 그 초입에 있는 정자, 거기에서 이 삼겹살, 이 불판이랑 뭐 브루스타 이런 걸 갖다 놓고, 좀 우리보다는 딱 봐도 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형 누나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선배들이에요? 그게 뭐 아는 선배들은 아닌데 딱 봐도 그냥 좀 우리보다 나이는 많아 보이는데 어른 같진 않고 하는 이제 남녀가 아무튼 섞여가지고 한 열댓 명이 거기서 이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분들이 저기를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중턱에 있는데 좀 더 올라가서 먹자.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거 들고 오던 놈이 이게 여기서 초입에서 먹을 줄 기대를 하고 올라오다가 거기 사람이 그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놈이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 우리 자리에서 그러고 있냐는 듯이 좀 쳐다보고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올라간 모양이 힘드니까 이게 술판을 벌려놓고 술을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그 아까 아래 있던 그 형들이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 위로. 그 형들이 올라와가지고는 야 아까 저기 뒤에서 그 가면서 꿍시렁거리는 새끼 나와 하더라고요. 사정없이 이제 막 속된 말로 귓방망이도 막 올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몇 대를 이렇게 얻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온몸이 그냥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 친구가 이제 막 얼굴이 저기 그 이스트 뿌려가지고 오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래서 막 부어올랐어요.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이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이제 야 쟤 저거 잘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 분위기 개판 난 거야 이제 쟤 이렇게 집에 잘 데려다 줘라 부축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뭐 망연자실이에요. 그냥 진짜 얼마나 친구들 그 이렇게 보내놓고는 창피하고 얼마나 그 면목이 안 서는지 혀 딱 깨물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내가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두머리인데. 그죠? 네. 너무나 아무튼 창피하고 쪽팔리고 다음날 친구들 뭘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형들의 막 그 큰 덩치라든지 막 그 어른 같아 보이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확신이 안 쓰더라는 거예요. 붙어도 내가 이게 아무리 죽을 그거를 하고 각오를 하고 붙어도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길러 와야겠다. 수련을 해서 힘을 길러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길래 그때 이제 새벽까지 이제 제가 잠을 안 자고 쭉 편지를 썼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뭐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쓰고 그때 그 자리에 어제 있었던 내 그 못난 모습을 다 봤던 그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쓰고는 이제 새벽에 전철 다닐 시간에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 자는 놈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이거 편지인데 내가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나 내일부터 학교 가서 친구들 얼굴 내가 볼 자신이 없다. 내가 그 설악산에 좀 가가지고 설악산에 설악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념적으로 산에 가서 막 수련을 하고 해서 내 몸을 단련해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 손오공이 무슨 뭐 그 어디 캡슐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싸우고 몸 막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수련을 좀 하겠다. 수련해가지고 내가 그 어제 당했던 그 치욕을 어떻게든 너희들
다 같이 당했던 이 모욕과 치욕을 갚아주겠다. 당시 그 동네에 집 앞에 바로 뭐 설악 초탕인가 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늘 내가 간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설악산이라는 게 무지하게 깊은 산일 것이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가야겠다. 가서 그런 깊은 산이면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오공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면서 막 나무 갖다 수도로 막 내려치고 해서 무지하게 수련을 해서 네.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그때 그 설욕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편지, 이제 제 뜻을 그렇게 밝히고, 네. 편지 이제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주고,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너 물어보고 하면, 엄마 아빠 편지도 여기 있으니까 내가 책상에 놔두고 가긴 할 텐데, 네가 좀 잘 말씀드려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강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강해지기 전까지 네. 돌아오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또, 여기도 중학교 똑같이 2학년에서 얘 막 울어요. 옆에서 가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오라고 진짜 강해져서 돌아오라고 이 새끼 막 울어도 옆에서. 그래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걸 주고 전철을 타고 이제 고속터미널로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뭐 핸드폰을 뭐 찾아보고 할 때도 아니에요. 그죠. 네. 스마트폰도 아니고 휴대폰 갖고 가지도 않았어요. 지갑이 딱 현금만 딱 들고 갔지. 수령한테 지갑 휴대폰 필요 없잖아요. 산에 살 건데 내가. 그러니까 휴대폰 지갑 다 집에 놔두고 이제 딱 그때 10,000원짜리 2장인가 딱 들고 네. 가서 터미널 그 영무원 하시는 분한테 이제 설악산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속초인가 어디 가는 티켓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0,000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 표값이. 그리고 이제 그 속초 내려서 이제 그 뭐 이제 김밥 한 줄 먹고 마지막 속세 음식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김밥 한 줄 먹고는 이제 뻘뻘거리면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도 안 갖고 올라가요. 그냥 가방도 없어. 등산하는 차림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운동화 일반적으로 우리 신는 그냥 시중에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쭉 올라가니까 뭐 공룡능선인가 그 당시에 어디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공룡능선 쭉 타고 이제 뭐 이제 여기저기 막 가면서 뭐 나무 같은 거 그냥 수도로 뭐 내려 쳐보기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얼 이제 저기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저는 늘 그 전까지는 제가 도시에서 나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불이 안 꺼지잖아요. 뭐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을 소설이나 뭐 어디 이런 데서만 제가 그 활자로만 봤지. 그러니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경험을 거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그리고 해는 또 왜 그렇게 빨리 지는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얼 노을 진 그 상태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것이 찰나더라는 거예요. 찰나 한순간에 암흑이 그냥 딱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딱 저는 처음 느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란 게 이런 걸 보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뻘뻘뻘 기어가가지고 어디 이제 어디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태어나서 정말 순수하게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무슨 바위돌 같은데 기대에 앉아있고 사방대가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데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막 얼마나 이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요동을 치는지 잠을 자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떠날 때 얼마나 나이브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산에만 가면 그 나를 위한 동굴도 다 마련이 돼 있을 것이고 뭐 모닥불도 다 필 수 있게 돼 있을 거고 나는 수련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산이라는 것이. 아유. 그래 이제 그 밤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저보고 돈 주면서 너 한번 가서 그 집 또 해봐라 못 하겠어요 지금. 아, 거기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샜어요. 거기 움직일 수가 없어. 고립.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해가 또 이제 뜨니까 해가 이제 뜨자마자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뭐 기다시피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시피 내려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 등산하러 온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 형상을 딱 보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러고는 이제 뭐 딴 생각 일체 없어요. 이 산 쳐다도 보기 싫. 집에 가야겠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자야겠다. 한숨 자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뻗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쪽팔리니까. 우리 엄마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학교 왜 안 가냐고. 왔으면 빨리 학교 좀 나가라 그래. 지금 애들이 지금 나 다 설악산에서 수련 중에 있는 줄 안다. 뭐 어떻게 학교를 가냐 내가. 나 강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참 강해져서 이제 복수 애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내가 뭐 수도로 뭐 이제 나무 하나쯤 작살 낼 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냐 내가 지금 나 설악산인 줄 안다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또 부모 나름대로 환장하는 거야. 이게 저게 도대체 사람 새끼인지 뭐 하는 새끼인지
이제 그러다 학교도 갔죠. 네. 가고 이제 한 3, 4일은 안 나갔던 것 같아, 학교를. 학교 갔잖아요. 예. 딱 보자마자 친구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못 볼 걸 본 반응에 처음에 저 새끼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분명히 좀 설악산에 있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나. 저 편지도 또 무지하게 길게 써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 2장씩 써가지고 내가 친구가 얻어맞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짱이고 대장이냐. 진정한 대장 짱이 돼서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한 3, 4일 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쟤는 뭐하나 해지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전부. 우리가 복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뭐 와신 상담 이렇게 네, 얘기를 와신 하죠. 상담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복수라고 하면 사실은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이제 약간 서구나 근동에서의 어떤 복수에 대한 관념이다. 대표적인 관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동양 문화권 여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와신 상담. 똑같이 무력으로 당한 복수를 똑같이 무력으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막 우리가 살다 보면 예, 뭐 오난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예. 뭐 속상한 예. 일, 억울한 일, 많은 일 있잖아요. 있죠. 악을 예.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악을 손으로써 이기는 게 가장 그게 큰 복수가 아닌가. 그거 맞네요.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네요. 예를 들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막 뭐 복싱을 하고 막 싸움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싸워서 걔를 이기는 게 복수가 아니라 그렇죠. 예. 내가 걔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더 지위나 명예가 더 높아서 더 잘 되는 게 정말 그게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복수에서 가장 큰 복수는 네.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 살아주는 거. 방금 대표님 하신 맥락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한신 얘기를 하잖아요. 회음호 한신 과하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바짓가랑이 건달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그런 지옥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한신은 나중에 이제 이 참모 총장이에요. 이게 그 무슨 뭐 동네 뭐 그 사람 만날 일 마주칠 일 자체가 없는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신이 똑같이 그때 그놈 불러가지고 지도 똑같이 바짓가랑이 벌리고 서가지고 너 옛날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도 밑으로 기어 들어가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벼슬을 줘요. 벼슬 줘가지고 이제 중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네가 그랬지만은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기회를 한번 주겠다. 네가 그래도 네 배짱도 있고 배포도 있고 한 놈인데 기회를 주겠다.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시는. 제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 방학만 되면 항상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그런 깡 시골 그런 데서 막 살았었어요. 그냥 방학 때만 되면. 네, 방학식 딱 되면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거기다 딱 던져놓고 이제 개학식 전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그랬었거든요. 되게 부러웠기 때문에 어릴 때. 여튼 그렇게 가면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사촌 형이 엄청 때렸거든요. 대표님 외사촌 형님한테 많이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맞고 저희 형도 많이 맞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막 때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외할머니 집에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가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3개밖에 없는데 너네가 온 날부터 다리가 하나 사라졌다 그러고 막 때리고 막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때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외사촌 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맞기 싫고. 네, 할머니 집에 들어가면 외사촌 형이 있으니까 제가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다 똥을 쌌어요. 너무 무서워서 참다가. 네. 그 똥 싸고 외할머니한테 또 엄청 맞았거든요. 왜 여기다 똥 쌌냐고. 3년 전에 외사촌 누나가 결혼해서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어렸을 때 막 패고 했던 사촌 형이. 그 형이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유튜브 할 때 아닙니다. 2018년이기 때문에 할 때 아닌데 근데 그 형이 먼저 저한테 저는 이제 그 형을 저는 그 형을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야 너 잘 됐다며 엄마가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좀 풀리시는 네, 네, 엄청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쟤보다 잘 살았구나. 그리고 그 형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듯한, 동경하는 듯한, 나 너 기사 많이 찾아봤어. 이러면서 뭐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네, 제 근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눈빛이나 뭐 말투나 뭐 표정을 보고 내 인생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나쁘게 대했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한다 한들 바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된다면 그게 정말 그게 복수가 아닌가. 그렇죠. 네.